좋습니다. 예의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빙빙 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치욕, 그리고 세월의 잿더미, 아래에서 은밀하게 타오르는 마지막 욕망의 불꽃 속으로 똑바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나 은퇴한 임원도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의 평범한 모습, 평온한 삶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좋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40년 이상을 함께 산 아내는 매일 밤 마치 그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듯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마른 등을 힘껏 껴안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신혼 시절처럼 여전히 그의 손길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68세의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는 제 쪽으로 돌아 누워 제 어깨를 베고 눕습니다. 제 몸이 낡아 빠졌다는 걸 알지만 이 품 안에서 제 아내는 여전히 끝까지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낀다는 것도 압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많은 신사분들이 비웃으며 생각할 겁니다. 그 늙은이한테 분명 엄청난 밤 기술이 있겠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차갑고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연구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록 외모나 돈이 없을지라도 만약 그가 아내의 영혼을 만지는 법을 알고 침대를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닌 교감의 성지로 만들 줄 안다면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여성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의 친밀함은 더 이상 남성성을 과시하는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지막 선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박자로 연주할 줄만 안다면 곁에 있는 여인을 고통이 아닌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늙어서 뼈마디도 쑤시는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제가 되묻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그 여성의 영혼 속 외로움의 사막은 누가 신경 쓴단 말입니까? 그녀의 메말라버린 갈망의 정원에는 누가 물을 준단 말입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고 돈을 벌고 이 가족을 먹여 살렸어. 그걸로 충분하잖아. 안 그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여인,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그녀는 더 이상 그 돈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청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살갗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닌 한 명의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완벽한 연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여인이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희끗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 여성이 자신의 남자에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전히 그들을 전율하게 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의 숨을 먹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쌍의 부부들을 위한 결혼 치료를 하며 여성들에게 직접 들었던 가장 진실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단지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이 늘 꿈꿔왔던 그런 남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는 훨씬 더 노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폭풍의 눈으로 똑바로 들어갑시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여성이 진정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는
부부 관계를 접어야 한다고. 친밀함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해로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단언합니다. 이 나이의 친밀함은 더 이상 체력 경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것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감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말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을 때 사용되는 사랑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30대에는 욕망 때문에 섹스를 합니다. 60대에는 고독 속에서 익사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만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남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폭풍우 같은 섹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안기고 어루만져지고 익숙한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를 불타도록 갈망합니다. 그들은 성적인 목적 없이 단지 내가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어깨에 올려진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빛을 필요로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애정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38% 낮고 수면의 질은 25% 더 좋으며 평균 수명은 5년에서 7년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밀한 순간들이 짐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모두를 위한 명약이라는 증거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현존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저 함께 그곳에 누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포구의 그 68세 남자. 그의 비법은 초인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법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발을 마사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숭배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숭배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인은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육체의 마지막 선율, 왜 아내는 68세 늙은이의 품에서 신음하는가 좋습니다. 예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빙빙 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치욕, 그리고 세월의 잿더미 아래에서 은밀하게 타오르는 마지막 욕망의 불꽃 속으로 똑바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나 은퇴한 임원도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의 평범한 모습, 평온한 삶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 주변이 좋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40년 이상을 함께 산 아내는 매일 밤 마치 그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마른 등을 힘껏 껴안는 것일까요? 왜 그녀는 신혼 시절처럼 여전히 그의 손길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68세의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는 제 쪽으로 돌아 누워 제 어깨를 베고 눕습니다. 제 몸이 낡아빠졌다는 걸 알지만 이 품 안에서 제 아내는 여전히 끝까지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낀다는 것도 압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많은 신사분들이 비웃으며 생각할 겁니다. 그 늙은이한테 분명 엄청난 밤 기술이 있겠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차갑고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연구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록 외모나 돈이 없을지라도 만약 그가 아내의 영혼을 만지는 법을 알고 침대를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닌 교감의 성지로 만들 줄 안다면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여성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의 친밀함은 더 이상 남성성을 과시하는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지막 선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박자로 연주할 줄만 안다면 곁에 있는 여인을 고통이 아닌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늙어서 뼈마디도 쑤시는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제가 되묻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그 여성의 영혼 속 외로움의 사막은 누가 신경 쓴단 말입니까? 그녀의 메말라버린 갈망의 정원에는 누가 물을 준단 말입니까? 수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일하고 돈을 벌고 이 가족을 먹여 살렸어. 그걸로 충분하잖아? 안 그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여인,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그녀는 더 이상 그 돈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청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살갗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닌 한 명의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완벽한 연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여인이 소리 없는 비명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성들이 반복되는 실수로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진쇼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 무심함의 죄악들, 그리고 슬프게도 그 죄악들은 너무나 흔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저질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죄악 무관심이라는 거짓말. 이 나이에 누가 신경 쓴다고? 이것은 남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이기심을 위한 변명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친밀함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여인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투명인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 죄악 영혼 없는 의식, 습관처럼 해치우기. 이 나이에 많은 남성들이 젊은 시절의 습관, 즉 서두르고, 이기적이며 전예의가 거의 없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들은 아내의 몸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년의 풍파를 겪은 여성의 몸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전입니다. 숭배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기습 공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안부를 묻는 눈빛, 이마에 하는 부드러운 키스, 10초 더 길게 이어지는 포옹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침대를 감정의 묘지, 영혼 없는 기계적인 행위만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 죽음의 침묵. 소통하지 않기. 친밀함은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무심코 손이 스칠 때 시작됩니다. 긴 하루 끝에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TV를 보며 나누는 부드러운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눈으로, 말로 무심한 손길로 소통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두 사람 사이에 얼음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은 어떤 온기도 뚫고 들어올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네 번째 죄악 폭군의 요구, 의무로 여기기. 수많은 남편들이 제 상담실에 와서 불평합니다. 아내가 저를 피해요.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요구당하고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친밀함을 의무로 만들 때 당신은 스스로를 폭군으로 아내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에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저지를 때 여성은 버려지고 더 이상 갈망받지 못하며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 마음속의 불꽃이 식어버리면 그 어떤 명약으로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이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손이 아니라 눈빛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접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거친 손으로 시작한다면 당신 곁의 여성은 단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0세의 박서준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슬픈 눈을 한 그 여성은 제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전기 스위치 같다고 느껴요. 그이가 필요할 때 저를 켜요. 일이 끝나면 바로 꺼버리죠. 저는 박 선생님께 아내를 만지기 전에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갑작스럽게 불을 켭니다. 하지만 여성은 라이터가 아닙니다. 그녀는 겨울 난로와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의 불씨가 화염으로 타오르기까지는 시간과 온기, 인내와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부드럽게 하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탐색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마치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야. 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 오늘 당신 참 아름답네. 와 같은 간단한 말을 속삭이십시오. 이것은 전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의식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면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은퇴한 버스 운전기사인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거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만 잡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선생님, 우리는 신혼 때처럼 다시 가까워졌어요. 어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곳을, 올바른 때에,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할 뿐입니다. 살결의 춤 그녀가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게 만드는 법 좋습니다. 눈빛이 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말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신성한 땅입니다. 모든 손길이 초대장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여자를 치욕과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게 만들어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몸이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조급함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곁에 있는 여인이 안전함을 느끼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주름과 탄력, 이른 피부에 대한 자격지심, 혹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미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우아하지만 슬픈 눈을 한 65세의 한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친밀한 순간에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절차처럼 느껴지는 것이 두려워요. 안부 한마디 없이, 부드러움 한 조각 없이. 저는 제가 그저 사용되고 있는 영혼 없는 시체 같다고 느껴요. 그 말 속에 고통이 들리십니까?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눈빛으로 시작하십시오. 불쾌감을 주는 욕망, 가득한 시선이 아닙니다.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관심과 숭배가 담긴 시선입니다.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눈빛이 괜찮아 혹은 나 여기 있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라는 질문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여인이 당신을 다시 바라볼 때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번질 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이 초대장입니다. 그녀가 안심했다는 신호. 그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오직 그때에만 당신의 손이 다가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습관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닙니다. 소리 없는 경청의 방식으로서입니다. 기계를 점검하듯 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른 새벽 이슬 속에 갓 피어난 꽃 한 송기를 만지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수많은 비바람을 겪었지만 여전히 지극히 연약하고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꽃입니다. 그녀의 뺨을 만지고 이마에 흩날리는 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고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가 창가에 서 있을 때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목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그 순간에 존재하며 그녀에게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그녀의 몸이 여전히 소중히 여겨지고 여전히 갈망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십시오. 저는 제 남성 환자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올바른 손길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데미물을 모으듯 감정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너무 강하게 퉁기면 혀는 끊어집니다. 너무 빨리 치면 멜로디는 부서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내와 섬세함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만진다면 방 전체는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악, 살결과 영혼의 음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성은 근육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영혼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모든 세포의 섬세함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디테일보다 느낌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요리 중에 갑자기 가볍게 안아주는 것,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손을 더 꽉 쥐는 것, 귓가에 속삭이는 단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그들의 온몸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시는 63세의 한 여성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건강해요. 하지만 가까워질 때마다 저는 그가 시간과 경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빠르고 강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끝. 저는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제 곁에 조용히 누워 제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 순간에서 황급히 밀려나지 않는다고 느끼게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한국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친밀함은 옷을 벗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은 연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이입니다. 하지만 전이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에게 전이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단지 조금 더 오래 안아주고 조금 더 부드럽게 키스해주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모든 존중을 다해 만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들은 절정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심장 옆에서 미친 듯이 뛰는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눈의 여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몸은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여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 손, 눈빛, 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한마디의 속삭임이 모든 방어막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근육이나 돈에 쉽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에 전율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시는 65세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귓가에 내 곁에 아직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였을 때요. 단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말하는 사랑해 한마디는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라는 한마디는 나이에 대한 모든 자격지심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라는 한마디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적인 순간에 요즘 살찐 것 같네 라든가 우리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같은 멍청한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활짝 열린 여성의 심장에 똑바로 칼을 꽂아 즉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적게 말하되 무게 있는 말을 하십시오. 이성이 아닌 심장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부드러운 말을 속삭일 때 그녀의 뇌에서 기억, 신뢰,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영역들이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손은 몸을 만지지만 말은 영혼을 직접 만집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곳에 닿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성은 만족스럽고 촉촉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품에서 기꺼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화합의 아리아 육체만이 아닌 두 영혼이 함께 절정에 이르는 법 좋습니다. 눈빛과 말, 그리고 손길이 살결의 교향곡으로 어우러졌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원초적인 춤 속에서 서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신성한 순간에 수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망쳐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를 끝마치려는 듯한 이기적인 조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치료사로 일하면서 그 누구도 남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적나라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 들어설 때 가장 귀중한 것은 체위도, 기술도,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에 존재하는 감정, 바로 숭배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침대에서 잘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고 성인 영화 배우처럼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만입니다. 당신의 여인, 특히 50년이 넘는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그녀는 잘하는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섬세함이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올바른 순간에 그리고 당신의 온 영혼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음악은 깊어지기 위해 많은 음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각 음표는 제자리에서 울려야 합니다. 대화는 마음에 닿기 위해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시에 진실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하나로 섞일 때 몸은 단지 악기일 뿐입니다. 감정이야말로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뼈에 새겨야 할 지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년 여성의 몸은 변했습니다. 욕망의 불꽃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호르몬 감소로 인해 피부와 가장 신성한 땅은 더 얇아지고 상처받기 쉬워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윤활의 샘물도 예전처럼 풍부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라는 남자가 조절하는 법을, 부드러워지는 법을 모른다면 친밀함은 무심코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끔찍한 고문,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찢어놓았던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64세의 연숙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눈물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단지 아플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한 번은 관계 후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쓰라렸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신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괜찮은 남자도 일부러 아내를 아프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1초도 멈춰서 그녀의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으십시오. 묻는 법을 배우십시오.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지는 않아. 조금 천천히 해줄까? 단지 이런 간단한 질문 몇 개일 뿐이지만 여성에게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만족시켜야 할 도구가 아니라 여왕처럼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용인에 사시는 71세의 상훈 선생님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편안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해줄까? 그의 아내는 돌아 누워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뺨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제게 그 질문을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상훈 선생님 자신도 울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십 년 동안 그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무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의 여성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질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잠시 멈춰 그들의 백발을 쓰다듬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 어린 한마디를 속삭여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 침대는 더 이상 행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성지가 됩니다. 두 영혼이 하나로 섞이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마지막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여성이 평생 기억하거나 혹은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을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합 후의 순간은 부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마지막 음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남성들이 그 음표를 차가운 침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자는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이 듭니다. 어떤 자는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듯 서둘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여인은 당신이 한 번 더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곁에 누워 부드럽게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하며 짧지만 결혼 생활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한마디를 속삭여주기를 원합니다. 고마워. 한국가족보건원의 한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 600명 이상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거의 80%가 절정의 순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의 순간, 남자가 서둘러 떠나지 않을 때, 감사나 포옹이 있을 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포항에 사시는 70세의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불타는 하룻밤과 그 후의 긴 포옹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포옹을 선택하겠어요. 포옹은 제가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그 대답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손길, 결코 나타나지 않은 부드러운 질문과 같은 사소한 것들의 반복된 부재에서 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처럼 정력적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식어버렸는데 아무도 다시 들여 하지 않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기술이 아니라요. 교감이야말로 당신의 결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간단한 칭찬 한마디를 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끓인 국이 참 맛있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어서 기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으십시오. 편안했어. 내가 다르게 해야 할 것이 있을까? 이 질문들은 수년간의 이해받지 못했던 세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여성은 완벽한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청과 지난 세월을 겪어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울 준비가 된 남자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30세든 90세든 한 여성을 행복의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